자, 플러스 배우 실전 모의고사 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쯤 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요번 주는 좀 제낄까?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는 체육관 관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장 등록이 많은 때가 1월 달이래. 왜? 해가 바뀌니까 요번에만큼은 운동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신규 회원들이 겁나게 많다 이겁니다. 근데 귀신같이 딱 3월이 되면 싹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내가 꾸준히만 하면 열심히 하는 걸 떠나서 꾸준히만 하면 그 사실 자체로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도 어떤 시기에는 오늘은 좀 피곤하고 가기 싫다, 진짜 하기 싫다 라고 해서 그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진짜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참고 그래도 와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비록 방법이 조금 잘못됐을지라도 그날따라 열정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꾸준함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꾸준함을 이어간다면 엄청나게 큰 보상으로 다가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함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달성하기가 힘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기 싫을 때 할 수 있어야, 그걸 이어갈 수 있어야지 하나씩 모이는 조각들이 빠지지 않고 연결이 되면서 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하기 싫다라는 감정이 잘못된 감정은 아니라고. 근데 이 감정이 든다라고 해서 쉽게 포기해버리면 앞에서 해왔던 것들까지가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린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 포기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완성해 간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1번부터 마찬가지로 뭐부터? 단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Martial 뭐냐면 결혼의야. 외우면 됩니다. 결혼의.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를 잠깐 볼 건데 무슨 얘기 할 거냐면 해봐봐.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이거잖아. 뭐야 이거? 어머나.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인데 어쨌든 간 얘는 동사는 아니지만 동작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의 주체를 표현할 때가 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for 플러스 명사 이렇게 써가지고 이 명사가 뭐뭐 하는 것, 명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for 플러스 명사 형태이다. 이렇게 말해요. 됐습니까?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동명사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인데 요 앞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명사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됐으면 이렇게. 요게 뭐 소유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고 일반 명사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명사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됐습니까? 써볼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러니까 소유격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목적격으로도 가능하고 일반 명사로도 일명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다음에 ing를 이렇게 쓸 텐데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명사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예문 하나 볼게요. She is proud of. 그녀는 자신 있어 합니다. 혹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Her son being the smartest in his class야. 잘 봐봐. 그러니까 be proud of 얘가 전치사 아니야.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her son이가 얘가 의미상의 주어야.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그녀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 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요 being, 요 동명사야. 알겠습니까? being the smartest 하면은 무슨 뜻이야? 가장 똑똑한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자랑스러워해요. 그녀의 아들이 가장 똑똑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 이 말이겠죠. 어디에서? 그의 학급에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사나 아니면 동사 뒤에서 명사가 이렇게 하나 쓰이고 뒤에 ing 형태가 오면은 의미상의 주어로서 뭐뭐가 뭐뭐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개념을 가지고 문장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그러니까 뭐 by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me 이렇게 써도 되고 지금처럼 일반 명사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어 뒤에 ing가 오면은 나를 이 아니라 내가 뭐뭐 하는 것,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 똑똑한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봐봐. 엘리 핑켈이라는 사람이고 누군지를 모르니까 동격 컴마 써가지고 뒤에 설명을 좀 해주자. 됐습니까?
사회 psychologist 하면 심리학자 정도가 되겠고요. 사회 심리학자인 엘리가 claims 주장합니다. 무엇을 주장하냐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persistence 고집적인 그러니까 일관적인 high divorce rate 그러니까 일관적인 좀 이렇게 끊임없는 높은 이혼율과 낮은 수치 뭐의 낮은 수치냐면 결혼의 만족도에 대한 낮은 수치는 are a direct result 뭐냐면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전치사가 있고 뒤에 명사 있지. 얘가 의미상에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being unable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이냐면 커플들이 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말이야. 얘가 뭐뭐 하지 못하는 것,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be unable to가 뭐뭐 하지 못하다니까요. 무엇을 psychological, 심리적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이다 이 뜻이에요. 뭐의 기대치냐면 그들의 파트너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이다라고 주장한다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장이야. 잘 봐봐. 다시 한번. 쉽지 않죠? 엘리 핑켈인데 이 사람이 사회 심리학자인 엘리 핑켈은 주장합니다. 뭐를 주장하냐면 계속되는 persistence, 계속되는 높은 이혼율과 낮은 수치, 뭐의 결혼의 만족도에 대한 낮은 수치는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뭐의 결과냐면 커플들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죠. 무엇을? 심리적인 기대치를 뭐에 대한 그들의 파트너에 대한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 이혼율이 증가하고 결혼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아무튼 정리를 좀 하고요. 문제로 갈 텐데 잘 봐봐. 요거는 4회 때 풀었던 문제인 뭡니까? 밑줄의 의미 보는 건데 사실상 밑줄의 의미는 뭐 하는 것이다. 밑줄의 의미는 그냥 빈칸처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빈칸 추론 문제의 핵심은 요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갖다가 어디에서? 본문에서 찾아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5회차 때 우리 열 터지게 하고 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더 킨데 마지막 소리야.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핵심을 얻을 수가 있대. 어디로 가는?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가는 핵심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the key라는 거에 밑줄이 거져 있는데 얘가 보니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가는 결혼으로 이어지는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키를 갖고 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그 어떤 조건이 뭘까를 찾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이 사람인데 심리학자인데 주장합니다. 계속되는 높은 이혼율과 낮은 수치, 결혼의 만족도에 대한 낮은 수치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커플들이 뭐 하지 못하는 거,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래요. 그죠? 심리적인 기대치를 그들의 파트너에 대한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왜 불만족스러울까? 상대방에 대한 이 심리적인 기대치를 서로 충족하지 못하니까 됐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심리적인 기대치에 비해 떨어지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플들은 오늘날 look to their marriage 그들의 결혼을 보는데 to help them grow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help them grow as individuals 그러니까 뭐 그렇대요.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걸 도와준다. 그리고 서포트해 주는데 그들의 어떤 셀프 디스커버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뭐 항해를 통해서 그렇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튼 그러나 그들의 기대치는 are rarely met. 그러니까 거의 만족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위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아요.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시간과 노력의 투자, 그러니까 연루된 시간과 노력의 투자 때문에 그렇대요. 한번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심리적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결혼 생활이 뭐하다?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이거예요. reason인데 the average marriage 평균적인 결혼이 fall short니까 안 좋은 거야. 이게 짧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짧아지는 이유는 is that
시간과 노력,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이 impossible,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시키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얘가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조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기에는 불가능한 이 말이니까. 됐습니까? 아무튼 핑케는 말합니다. 커플이 향상시킬 수 있다고요. 퀄리티를, 그들의 결혼의 퀄리티를 뭐 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낮춤으로써, 그 관계에서의, 그 어려운 시간에서 관계에서의 요구를 낮춤으로써 향상시킬 수가 있대요. 잠깐만요. 뭐라고 하냐면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는 게 우리의 포인트 아니야?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를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는 힘든 얘기밖에 안 했단 말이야. 아니 서로 부부가 심리적 기대치가 높으니까 만족시키지 못한다.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라고 했을 때 뭐 함으로써? 그들의 요구사항을, 그 관계에서의 요구사항을 낮춤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고요. 그들의 결혼 생활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 깨달을 거예요. 그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들의 결혼 생활에 고려해보면 30분, 일주일에 30분을 그들의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데 쓰는. 뭐 아무튼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핵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해석한 만큼 이해했으면 거의 다 이해하신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좀 해석을 나보다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한 50에서 60% 이해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디 보고서? 여기만 보고서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해석을 다 해야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그들의 요구치를 낮추는 거니까 요거를 갖다가 뭘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면 돼요. 됐습니까? 정리를 한번 더 하자면 불행한 결혼생활 이유를 보니까 기대치, 심리적인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럼 뭐 하면 돼? 이거를 낮추자. 이거야. 알겠습니까? 끝. 가볼게요. 봐봐. 1번. 기대치를 낮춘다. 그들의 파트너.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답은 1번. 안녕. 포기하지 않는 거래. 그들 자신의 꿈을, 자기 자아 발견의 꿈을 놓지 않는 거래.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 알겠지? 모든 이 니즈를 만족시키는 건데 이 파트너가 요구하는 모든 니즈를 만족시킨다는 건 반대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잘 가시고요. Letting their partners, 그들의 파트너가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래. 뭐로써? 개인으로서. 어떠한 도움도 없이. 뭐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성숙해질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답은 1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쨌든 간에 밑줄의 의미 문제는 사실상 빈칸 추론 문제랑 되게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밑줄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어쨌든 간 요 빈칸으로 가정했을 때 빈칸에 대한 근거는 본문 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 문제가 풀리니까 본문 내에서 찾아가지고 기준을 세운다. 그리고 보기를 보고서 소거해서 정답을 골라낸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한 번 더 개념 정리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마찬가지로 어휘 먼저 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빈칸 추론 문제인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봐봐.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The house in which I live.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명사 전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그냥 해석하지 마. 그냥 지워버려. 지워버려. 그리고 이걸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쓰면 끝이야. 알겠어? 내가 살고 있는 집. 쌤 근데 여기를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데요. 요거는 구문 인사이드 아웃 좀 뒤로 가시면 정확하게 배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해석하지 않고도 얼마든 부드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석하지 않고 갈게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so 형부 대 주어 동사인데 여기는 별표 하나 치시고 워낙 많이 나오는 친구야.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so가 너무인데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너무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봐도 되고 좀 끊어가지고 잠깐만
필기 먼저 하지 말고요. 너무 뭐뭐 하다. 그런 다음에 that을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좀 끊어서 가도 괜찮아요. 둘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어떻게 좀 구분을 하시냐면 야, so가 그냥 너무라는 의미로서 강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나오다가 갑자기 특히나 동사 같은 거, 동사 뒤에서 so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를 딱 보는 순간 오호라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 대시 이렇게 같이 있을 것이다를 예상하시면 돼요. 물론 이 물결 들어간 데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물결해서 주어가 동사하다의 느낌을 한 번에 가져가는 게 포인트야. 알겠어? 문장 중간에 가뿐싸 갑자기 so가 툭 튀나와. 그러면 뒤에 대시 있을 것이다. 여기를 하나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Understand? Problem is 동사 뒤에서 갑자기 so가 툭 튀나와. 그러면 너무나도 쉬워서 내가 그것을 풀 수 있구나. 이렇게 가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남자가 요리를 so 나왔어. 갑자기 나와. 동사 뒤에서. 그러면 너무 잘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not always입니다.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한 것은 아니야. 무슨 말이야?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인 것은 아니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됐습니까? 이런 걸 부분부정이라고 하는데 not always도 부분부정 중에 하나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안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다 이런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not always면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야 이런 말이야.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인데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걔는 항상 착한 것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착하다의 느낌이야? 안 착하다의 느낌이야? 걔는 항상 착한 건 아니야. 착하지 않다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가 부분 부정이긴 하지만 아니다의 느낌이 강해요. 알겠어? 내가 요즘 인생이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야.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도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안 기쁠 때도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에 포커스를 두는 게 중요하다. 뜻은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니다의 뜻이 더 강력해진다고. 알겠습니까? 끝.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장에 가가지고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한 다음에 지문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문장 어려워. 봐봐. 도구를 챙기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어려우니까 까볼게요. 만약에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봐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니까 일단 묶어서 꾸며주는 것은 맞는데 일단 쌩까고 시작하자고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are engaged가 참여하다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만약에 are simple 뭐 하다면 단순하다면 됐습니까? 충분히 단순하다면 혹은 highly overlearned야. 자 봐봐. learned 하면 배운 거죠. learn이 배우다니까. 그죠? learned면 배운 거지. overlearned면 과도하게 배운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매우 익숙한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충분히 단순하다면 아니면 매우 overlearned 익숙하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can complete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너무 쉬워.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태스크를 한 가지 이상의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멀티 가능하죠. 됐습니까? 왜냐면 behavior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we have learned 우리가 배웠던 행동이야. 그런 다음에 너무 잘 됐어? 동그라미 잘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너무 잘 그래서 그것이 자동적인 행동들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behavior를 꾸며줍니다. 다시 한 번만. 행동인데 우리가 배웠던 너무 잘 배워서 그 행동이 자동적인 행동 이 말이야. 그 행동이 does not always place 항상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안 두기 때문에 이 말이야. 무엇을? 높은 요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야. 맨날 하는 거니까 자동적이니까 그 행동이 우리한테 굳이 신경을 안 쓰게 하니까 이 말이겠죠.
어디에 대한 요구냐면 우리의 주의 능력에 대한 요구를 항상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렵죠? 봐봐. 만약에 일인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일이 단순하거나 충분히 아니면 매우 익숙하다면 너무 쉽다면 우리는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인데 우리가 배웠던 너무 잘 배워서 그 행동이 자동적인 그 행동은 그래서 항상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높은 요구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어디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 능력에 대해서 즉 우리의 주의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멀티가 가능하다. 무슨 일을 할 때? 쉽거나 익숙한 일을 할 때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잠깐 퍼즈 하시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 되십니까? 그래, 이런 문장들이 쓱 읽힌다라고 하면 매우 잘하신 거야. 알겠어? 오버런드 같은 거 외우면 그만인 거고요. 알겠습니까? so that 구문 같은 게 문장에서 딱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순간 동사 뒤에 so가 있을 때 어머나 뒤에 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순간 구문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계속 갈게요. 질문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If however 만약에 하시면 일이 복잡해. 방금 읽었던 문장은 단순한 건데 만약에 일이 복잡하거나 새로우면 사실상 불가능하대. 봐봐. 이런 단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는 가능한 거의 반대니까 부정어야 사실상. 알겠습니까? 부정어 있을 때는 여기 들어가는 말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반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능하다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 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짝꿍을 잘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빈칸을 타겟팅 할 텐데 빈칸을 타겟팅 할 텐데요. 들어갈 말이 뭐야를 봤을 때 이런 거야. 만약에 일이 컴플렉스해. 복잡하면은 뭐가 불가능? 이 빈칸하는 것이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좀 생각해가지고 글을 보자고요. 알겠어요? 복잡한 일을 할 때는 뭐가 불가능한지. 오케이? 까보겠습니다. 올라가봐. 학생들은 종종 have to divide 나눠야 돼. 그들의 주의를.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기대되어지니까 참여하도록 다양한 일들에 그리고 활동들에 참여해야 되니까 이 집중력을 하나에 딱 쓰는 게 아니라 분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학생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심지어 한대 홈워크를 이러한 조건 속에서 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조건 속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좀 단순한 예시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뭐 공부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하면서 완성하기를 학교 프로젝트를 뭐 하면서 그들이 이메일을 체크하고 phone conversation을 하고요. 텔레비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멀티를 한꺼번에 한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그들은 노력하는데 하려고 두 개 그 이상의 일을 한 번에 요거 전 강의에서 우리가 5강에서 5회차에서 with A, B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한 자리 보는 게 아니라 두 개 있을 때는 뭐뭐가 뭐뭐 하면서 잖아. 그치? 본질적으로 그들은 두 개 이상의 일을 한 번에 하려고 노력한대. 뭐 하면서? 각각의 일이 요구하면서 필요로 하면서 무엇을? 어느 정도의 주의 어떤 원천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하려고 한대요. 됐습니까? 각각의 일들은 또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주의력을 필요로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정의 안 돼. 어떤 나눠진 집중력의 개념이라고 정의가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쓱 읽어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같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우리의 집중력도 하나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야겠죠. 코 얘기잖아. 그렇죠? 계속 읽어볼까? 학교를 심지어 넘어서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능력이 있다는 거야. attend, to 집중하는 자극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죠? 만약에 일인데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너무 단순해. 혹은 매우 익숙해. 그러면 우리는 완성한대. 하나 이상의 일을. 왜냐하면 행동인데 우리가 너무 잘 배워서 그것이 자동화된 행동은 항상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요구를 우리의
주의 능력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나오진 않지만 계속해서 일이 쉬워, 일이 이지하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만약에 근데 하지만 일이 복잡하거나 새로워. 그러면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 늘말이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야겠어? 봐봐. 일이 쉬우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일이 어려우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주의를 뭐 하는 게? 분산시키는 게 불가능하겠죠. 다른 말로 한 번에 뭐 하는 거? 하나만 여러 개야. 하나만 하는 거 여러 개 하는 거야. 어떤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쉬우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근데 복잡하면 뭐가 불가능하냐면 주의를 분산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야 맞잖아 말이. 그죠? 임파서블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불가능한 게 뭐지? 복잡하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못 하겠지. 그러면 분산시키는 거,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는 것.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얘가 나오진 않지만 얘 반대말이니까 요걸 토대로 해서 그대로 바꿔 쓴 거야. 알겠지? 가보겠습니다. 1번. 우리의 특화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 일에. 말 돼, 안 돼? 안 돼요. 주의를 분산시킨다. 이 얘기 나와야죠. 설명하는데 남들한테 얼마나 그 일이 복잡한지를 설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적용한데 그 독창적인 생각을 새로운 일들에 통용한다. 안녕이고요. 풀아워 쏟아. 우리의 집중력을 갖다가 한 가지에 쏟는다는 무슨 말이야? 반대말이잖아. 그쵸?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4번을 찍은 친구들은 좀 억울한 게 나는 지문을 이해했음에도 요 부정어 처리를 못해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은근 많거든. 답은 5번이겠지? devote 다음에 A to B면 잠깐만요. 써볼까? devote는 헌신하다. A to B. A를 B에다가 A를 B에 헌신하다. 이 뜻이야. 알겠습니까? 적절한 수준의 집중력을 모든 것들 동시에 한 번에 모든 것들에 쏟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다시 적절한 양의 집중력을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갖다가 모든 것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셔야겠죠. 됐습니까? 답은 정확하게 5번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지문 자체가 솔직히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빈칸을 읽어서 타겟팅도 쉬워. 일이 복잡했을 때의 특징이니까. 그리고 쓱 읽어보니까 복잡한 일은 안 나오지만 쉬운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를 분산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분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런 컨셉으로 풀어주시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7, 8 한번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인데 마찬가지로 뭐부터 본다? 문법적인 상황부터 체크하고 들어간다. 보시면 더 비교급인데 많이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 보시면 원래 구문에서는 다 정리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나오는 것만 할게요. 보시면 봐봐. 더 플러스 형용사에다가 ER이 이렇게 붙고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케이스야. 주어 동사가. 그러면 동사의 형태가 이형식 동사로 이렇게 나올 거야. 됐습니까? 왜냐면 원래 이 친구가 동사 뒤에 있던 친구인데 원래 보어였어. 그러다가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ER이 붙은 케이스야. 알겠습니까? 그럼 해석은 주어가 더 형용사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법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ER을 쓰고서 주어 다음에 이 동사가 비동사이면 얘를 갖다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까지 주의한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해석은 주어가 더 형용사 하면 할수록 적어놓으시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라고 쓸까? bigger. The desk is라고 쓸게. 책상이 더 크면 클수록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 할 수 있다고? 생략도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까? 문장 보겠습니다. 보면은
slight difference 있으니까 작은 차이. 어디에서의? placement는 위치니까 누군가의 손에 위치에서의 작은 차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손의 위치에서의 작은 차이가 반영합니다. 무엇을? 사회적인 위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위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위치를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태국 가시면 이렇게 합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더 높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작은 차이, 위치에서의 누군가의 손의 위치에서의 작은 차이, 위냐 아니냐의 차이가 사회적인 위치, 신분을 나타낸다고요.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오케이? 그 다음에 the higher인데 high가 형용사니까 형용사에 er이 붙고 이렇게 주어가 나온 케이스. 동사 어디 있습니까? 생략됐죠. 왜? 비동사니까. 그러면 손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the higher 마찬가지로 형용사 er이고요. 보어지가 포지션 위치인데 뭐의 위치? 인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위치가 더 높다 이 말이야. 손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치인데 인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위치, 지위가 더 높다 이 뜻이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is가 빠져 있겠죠. 됐습니까? 주어가 더 포지션인 단수니까 is가 빠져 있고 여기는 hands가 주어이니까 어가 빠져 있고. 알겠습니까? 한 번만 더. 작은 차이인데 누군가의 손의 위치에서의 작은 차이가 보여줍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뭐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준대. 손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위치인데 인사받고 있는 사람의 위치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더 비교급 정리했고요. 순서별이잖아. 순서별. 여기는 여러분들 내가 고3이야. 그러면 목표가 2등급이야. 혹은 1등급이야.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되는 파트가 순서 배열 파트입니다.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는 단서를 가지고 가자. 눈에 보이는 단서를 가지고 가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시어, this나 that 같은 거, it 같은 거, these, such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연결사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they 같은 거, them 같은 걸로 일단 눈에 보이는 단서를 찾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재나 흐름이 같은 것들끼리를 묶자 이건데 이거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좀 찾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묶여 있으면 흐름 자체가 A끼리 묶어주고 그 다음에 B끼리 묶어주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됐습니까? 플러스끼리 묶고 마이너스 이렇게 묶고 됐습니까? 요거야. 가볼게. 규범들이 만든 우리의 상호작용을 남들과 하는 상호작용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든대요. 규범이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할지 알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는? 미국인들은 기대해. 뭐 할 때? 그들이 손을 뻗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도 잡을 거래 그 손을. 그런 다음에 간단한 핸드쉐이크가 따라올 거래.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내가 손을 내밀면 잡아주겠지? 서로 핸드쉐이크. 이게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뻗을 때 예상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상대방도 손을 잡고서 서로 핸드쉐이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 규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면 악수라는 거가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인사라고 규범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범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예측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A번. 봐봐. 이러한 인사 괜찮죠? 이러한 인사는 앞에 인사했으니까 이것은 강력한 규범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응? 왜 갑자기? 악수하는 게 강력한 규범이 있어야 됩니까? 좀 이상하죠? 더 읽어볼까? 작은 차이인데 누군가의 손의 위치의 작은 차이가 사회적인 위치를 반영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즉 손이 높으면 지위가 높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악수할 때 야 이거야? 뭐 힙합입니까? 야 헤이 이겁니까?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위치? 이상하다. 요거는 이상하다 내지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진심 어린 악수인데 이러한 사회 잘 보세요. 아니 이러한 사회가 어딨어?
앞에는 미국 사람들 정도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람들, 이게 어떻게 사회야?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로 볼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보자마자 얘도 탈락 이렇게 그어주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C일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미국 사람들이겠죠. would be shocked, 충격 먹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손을 뻗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잡아. 그런 다음에 침 뱉어. 안녕하세요. 이걸 or wouldn't let go, 놓아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당황스럽겠죠. 반대로 사람들인데 몇몇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풀리긴 풀립니다만 조금 더 회차를 진행함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를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문제고. 오케이? 이어지죠? 일반적으로 포용하거나 키스한대. 서로의 그 보래요. 뭐로서? 형태로서. 인사의 형태로서 어떤 사회에서는 악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됐습니까? 심지어 뭐 할 때도 연루되어 있을 때도 어디에? 공식적인 비즈니스 관계에 연루되어 있을 때도 좀 어색한 사이, 어사인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인사가 있고 이러한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C는 이러한 인사도 받을 수 있죠. 왜? 볼에 뽀뽀하는 거. 이러한 사회. 이런 사회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가 어렵죠. 지금. 맞니? 그러니까 제시문 다음에 C를 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A로 갈지 B로 갈지가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그럴 때 뭐 하시냐면 이게 어려우니까 요 두 개 A, B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순차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좀 어려울 때는 쉬운 방향으로 가는 게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자고.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A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사회가 있을 것이고, 맞니? 이렇게 이어질 것이면 B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인사가 있겠지. 됐습니까? 가볼게요. A부터. 이러한 인사는 강력한 규범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사람의 손의 위치의 변화가 그 위치를, 지위를 나타낸다라고 해요. 됐습니까? 규범인데 이것들과 같은 규범이 더 쉽게 만들어줘요. 남들과 함께 사는 것을 상대적으로 하모니, 조화로운 방식으로. 됐습니까? 사회가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볼까요? 진심 어린 악수인데 이러한 사회에서 이것은 해석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insert, 모욕이라고 해석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볼에 맞대는 그런 문화에서는 악수하는 게 모욕일 수도 있겠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타일랜드, 태국에서 사람들을 인사하는데 서로 뭐 함으로써? placing, 맞댐으로써 손바닥을 그들의 손에 같이 어디에? 그들의 몸의 앞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약간 구부려 그들의 머리를. 됐습니까? 이게 인사 아니야. 그러니까 peace greeting이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는 되지 않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CBA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스바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서배열 문제가 최근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조금 더 까다롭게 풀리는 문제들은 단서가 없어가지고 더 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 문제는 이런 눈에 보이는 단서들과 약간의 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굳이 어려운 방향이 아니라 쉬운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정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회차가 진행함에 따라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순서별에 대한 인사이트를 키워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군. 일단 눈에 보이는 단서들 그리고 소재가 비슷한 것들끼리 보면 되는데 소재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석과 힌트들 그리고 쉬운 방향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문제 4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가주어진 주어인데 요거는 많이 했으니까 잠깐만요. 문장 시작할 때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대절 여기까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야 됐어. 그런 다음에 뒤에 is를 이렇게 쓰고요. 뒤에 보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형용사나 명사의 보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어가 상대적으로 긴 걸 영어에서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긴 주어를 갖다가 뒤로 빼고 싶어 하는 게 영어의 습성이지. 그래서 요 친구들을 뒤로 보내요. 그러면 is, 보어, 형, 명이 될 것이고 뒤에 투부정사 내지 대절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요 앞에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요 자리에 뭐를 쓴다? it을 쓴다. 그럼 얘를 먼자 주어라고 하고 얘를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하고 얘를 먼자 주어라고 한다. 얘를 진짜 주어라고 한다. understand? 해석하실 때는 친구들 있는 대로 눌러주세요. 알겠습니까? 있는 대로. 얘 뜻 뭐야? 그것은. 쌤 가주어니까 가짜니까 해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해석하세요. 그것은 뭐뭐하다. 뭐뭐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놀랍다. 뭐가?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뭐가? 좀 초딩 같지만 뭐가? 이 느낌이 들었을 때 투부정사 하는 것이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이어가시는 게 가장 깔끔한 가주어 진주어의 해석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봐봐. It is important. 이것은 중요합니다. 얘 가짜 주어. 얘 동사의 보어잖아. 뭐가?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알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하다. 뭐가?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kind of인데 친구들 잠깐만 칠판 한 번만 정리를 해볼까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A of B 이렇게 돼 있으면 B의 A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야. 알겠어? B의 A. 근데 보통은 앞에 이렇게 뭔가가 있을 것이고 kind of 명사 이렇게 나오면 kind가 친절한이 아니라 명사일 땐 종류야.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한 종류의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뭐뭐한 종류의 명사. 마지막 what 명사인데 잠깐 보세요. 우리가 what을 이렇게 쓰고 그런 다음에 명사를 이렇게까지 같이 써.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하나의 세트야. 뭐라고? 얘가 하나의 세트야. 그런 다음에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동사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 비동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을 붙여서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거나 됐습니까?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비동사일 때는 어떤 명사 쌩까고 그냥 주어가 어떤 명사인지 이렇게 가야 돼요. 됐습니까? 요거를 이따가 연습해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개념을 갖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결국에 어떤 형태로 나오든 what 명사 패턴은 항상 명사절로 쓰인다. 이 말이야. 명사절.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서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날 거 아니야. 나중에 끝나면 다시 한번 다음 주쯤에 다시 보시면 또 새로워요. 이 강의는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괜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성이 분명하단 말이야. 이걸 왜 문제를 풀어주면 그만이지 왜 이것까지 하면서 갈까?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갈 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 단지 문제를 풀고 끝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포인트를 좀 봐보고 왜 안 될까 고민해보고 같이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힘들어 이거 하려면. 그런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야.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보더라도 한 문장 한 단어를 보더라도 한 문제를 보더라도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볼 것인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음 회차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니까 처음엔 못 느낄 수 있지 괜찮아요. 하다 보면은 분명히 바뀌는 시점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튼 간에 문장 볼까? 봐봐. 얘가 it is important를 보는 순간 얘가 가짜주어구나. 동사.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너한테. 뭐가 중요한데? 이것이 이렇게 가라고요.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인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 묶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what kind of person 명사 주어 비동사야. 그러면 주어가 어떤 명사인지지. 그러면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뭐를? 알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던 내용을 붙이면 딱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내가 무방비 상황에서도 실전에서도 바로 해석이 될 수 있게끔 연습하시라고요. 결정하는 것은 뭐를 어떤 종류 알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이렇게요. 연습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try hard 열심히 노력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정확한 인상을. 누구에 대한? 그에 대한.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에게 뭐가 중요한데? 결정하는 것이 무엇을? 알렌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kind of person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당신은 노력합니다.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인상을 그에 대한. 요양문 완성인데 요거는 별거 없어요. 일단은 요양문 완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양문을 완성해 둔 거야. 앞에 있는 글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가 써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뭘 봐야겠습니까? 얘를 봐야겠지. 여기가 주제를 정리한 거니까 여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위에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A랑 B를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좀 정독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볼게요. A인데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쉬움, 목표, 단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A는 아무튼 이끌 수 있는데 너가 더욱 집중하도록 이끈대요. 됐습니까? 정보에 뭐에 대한 정보?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그 정보를 더욱더 빈칸할 거래요. 됐습니까? 대충 알 것 같지 않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려고 뭐 하는 것이 이렇게 목표하거나 단계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잘 기억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보니까 알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해요. 그런데 확실할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가볼게. 생각해보세요. 알렌이가 응답했다고 생각해보세요. ad가 advertisement의 줄임말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광고에 반응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두었던 찾기 위해서 룸메이트를 그러니까 룸메이트 광고에 알렌이가 응답을 한 거야. 그리고 너가 저녁을 먹겠죠? 같이 뭐 하려고? 결정하려고. 그 two of you, 너희들 둘이 아파트를 쉐어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려고요. 매우 중요해 너한테 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에게 뭐가? 결정하는 것이 알렌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치? 같이 룸메이트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니까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 노력해 열심히 뭐 하려고? 형성하려고 정확한 인상을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얘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당신이 집중할 수도 있대. 특별한 어떤 집중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 드러내는 것 같은 말에 다양한 측면, 그의 성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데 저 말을 보니까 좀 보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을 보니까 좀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만들 수도 있대. 당신의 인상을 뭐에 따라서? 어떤 디멘전에 따라서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룸메이트한테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차원에 따라서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상을. 지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저녁을 먹고 있다고요. 알렌과. 왜냐면 너희들이 둘 다 스트랜디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공항에서 뭐 스트랜디드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있는 거야. 당신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보기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룸메이트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중대한 상황. 지금은 다시 안 봐. 그냥 저녁만 같이 먹는 거야. 됐습니까? 저녁 먹으면 빠이빠이야. 그러면 너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요. 비록 당신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와 여기서 That you would 너가 할 대화지. 만약에 너가 알렌이와 룸을 공유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했던 대화와 똑같은 대화를 할지라도 당신이 덜 기억할 거래. 에어포트에서 한 컨버세이션에 대해서는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쭉 한번 읽어봤는데 두 가지 상황이잖아. 알렌이가 나의 일생일대의 그 프렌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밥만 먹으면 그냥 가는 상황이야.
스트랜드가 떠돌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떠돌다가 만난 사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밥 먹고 빠이빠이 치는 사이. 그러면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공항에서 하는 대화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왜? 신경 쓰지 않으니까 왜 뭔 상관이야? 알아서 뭐해. 근데 여기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쓰려고 하겠죠. 됐습니까? 이 차이. 오케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려는 뭐가 되겠습니까? 목표가 되겠죠.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다는 목표. 왜? 내 룸메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끈데 너가 더욱더 집중하도록. 어디에? 정보에. 뭐에 대한 정보?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그 정보를 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떠올릴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겠죠. 공항에서는 덜 기억한다 하지 않습니까? 덜 기억한다. 공항에서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더 기억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3번 찍어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요약문 완성은 말 그대로 요약문 완성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뭘 찾아야 되는지 집중한 상태에서 글을 해석하시는 게 답니다. 사실상 대입파악과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6회까지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총 짝수차만 35개의 모의고사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완주할 수 있는 친구와 완주할 수 없는 친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과 극복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엄청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좀 힘들더라도 그런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완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7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